좋아요, 구독!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고용 지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됐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M7 기업들 내에서도 등락이 엇갈리는 분위기였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계엄 여진이 이어지면서 환율은 여전히 높고요. 외국인 수급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는 0.9%대 하락하면서 어제장 종가를 마쳤는데요. 그렇다면 특징적인 테마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우선 간밤에 마감한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면서 하락한 채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만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미증시 여전히 탄탄하고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유럽 경제가 더더욱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유럽 경제를 견인했었던 프랑스와 독일이 문제아로 전락을 한 건데요. 여기서 프랑스, 독일 간 10년 만기 국채 금리 차가 8bp 증가한 88 베이지스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프랑스가 독일에 비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재정적 여건 역시 안 좋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더 강해지면서 신흥국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용등급 하락 여파도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외국인 투자 감소 등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유럽 시장입니다. 또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다만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트코인들도 여전히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어서 어제장 우리 시장 움직였었던 테마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일 국내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사상천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트럼프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다시 2년 뒤로 유예를 함에 따라서 코인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두나무 지분 매각설에 우리기술 투자는 급락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여기서 10만 달러 돌파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지 아니면 하락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지 장 개장하고 나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는 고려아연의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200만 원으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8거래일 내내 상승 흐름입니다. 백기사를 자처한 베인캐피털은 165만 원에 고려아연 주식을 매입하면서 계속해서 우방을 자처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변수로 떠오른 MBK 파트너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셔야겠습니다. 고려아연과 비밀 유지 계약을 어겼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새로운 뇌관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M&A를 계속 지속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체크할 포인트입니다. 자, F4 지금 경제부총리와 관련해서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금감원장도 그렇고 참 바쁩니다. 회의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경제 전망과 금리 경로에 좀 바꿀 만한 여지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위험에 대한 분위기를 일축시킨 거고요.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10조 규모의 증시 안정펀드 그리고 40조 규모의 채권 안정펀드를 발동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펀드들이 언제 발동을 했었냐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발동이 됐었던 사안입니다. 그만큼 위기가 아직까지는 좀 여진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일 특징 테마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부각된 부분은 상승했었던 테마 그리고 파란색은 하락한 테마를 언급할 건데요. 이 마벨 테크놀로지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반도체 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강세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주 그리고 소부장단에서도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이재명 관련주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후폭풍 속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건설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정치 테마주는 단기 이슈에 따라서 곧바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을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항공주는 하락했습니다. 고환율에 따른 항공사 수요 및 그리고 비용 축소에 부정적인 분석이 계속해서 잇따라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는 물론이고 대형 항공사 역시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방산주도 정치적 불확실성에 무기체제 수출
유출에 대한 우려감, 신뢰도 하락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테마와 더불어서 원전주 그리고 갖가지 이 윤석열 테마로 부각됐었던 정책주가 일제히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문을 열게 될지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락폭이 깊진 않았지만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22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고려아연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한 3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엄령 발생 이후에 해제 조치가 되긴 했습니다만 증시에 남아있는 불안감들 그리고 담보 부족 물량, 반대 매매 물량까지 오늘 이번 주 안에 잘 소화할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간의 특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기술투자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 소식이 장중에 나왔다면 참 좋았겠지만 장중에는 급락으로 19% 넘게 빠졌습니다. 단독 보도긴 했습니다만 두나무 지분 매각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부분이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는 이 흐름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우리기술투자가 두나무의 지분 7.2%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무근이다라는 부분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두 번째는 대명 소노 시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홀딩스 예림당까지 같이 상한가에서 마감 짓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티웨이홀딩스 관련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티웨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대 주주가 예림당이고요. 2대 주주가 대명 소노그룹이죠. 지금 대명 소노그룹이 여행에서 항공주까지 같이 좀 포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대 주주 등극을 확실하게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대명 소노시즌 같은 경우에는 대명 소노그룹의 지주사가 소노인터내셔널인데 소노인터내셔널이 이제 하반기에 내년 들어서 이제 IPO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지주사의 상장 소식 덕분에 어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고려아연이 어제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 따라서 같이 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티웨이홀딩스, 예림당까지 같이 끌고 가는 모습 보였고요. 세 번째로는 제테마 보겠습니다. 제테마가 가지고 있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이 제테마더 톡신주인데요. 이 100단위로 국내 품목 허가가 획득이 됐습니다. 보통 톡신 같은 경우에는 50단위로 허가가 나오는데 100단위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2명분에게 같이 좀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품목 허가 획득을 좀 받았고요. 제테마는 보툴리눔 톡신뿐만 아니라 필러 쪽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이 좀 더 기대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 밸브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찌됐든 간 지금 노이즈가 껴있는 상황이고 예산 삭감과 관련된 부분도 또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야당 측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 속에서 어쨌든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렵겠구나라는 시각이 좀 더 점쳐졌었는데 반대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좀 제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그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올라갔습니다. 다만 지속 가능할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표 관련해서는 7일 오후 7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결은 7일 오후 7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해소될 때까지는 증시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그래도 코스피는 0.29% 상승하면서 2448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피 시총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오늘 흐름 괜찮게 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금 51%까지 내려왔습니다. 평상시가 55%라서 어느 정도 덜만큼은 덜어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 고려아연 자리하고 있어서 함께 볼 텐데요. 6% 넘게 오르면서 지금 212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꾸준하게 조용히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일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권 관련된 분쟁 문제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함께 보시죠. 알테오젠부터 리가캠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혼조세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리가캠은 0.09% 소폭 하락하면서 계속 1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0.96% 상승하면서 올라갑니다. HLB 어제 플러스권이었는데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